저기 저 아줌마 봐라. 여긴 군대야, 군대. 댄스홀 아니라고. 죄송해요. 댄스 수업 마치고 급하게 와서. 댄스요?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여기 젊은 병사들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화낼 일인가요? 실례지만 아들 면회 왔는데. 면회든 뭐든 그 복장은 뭡니까? 트로트 가수라도 돼요?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대위는 자신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알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강현주는 거울 앞에서 주황색 라인 댄스 티셔츠를 매만졌다. 가슴 위로 살짝 번진 땀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시민회관에서 시니어 댄스 강습을 받고 온 참이었다. 댄스를 시작한 것은 사단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라고는 술 한 잔이 전부였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홀로 버텨내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할 때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메말라갔다.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전환점은 우연히 시민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본 포스터였다. 처음엔 내가 무슨 댄스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첫 수업은 완전한 재앙이었다. 박자는 놓치고 스텝은 헷갈리고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역시 내 나이에는 무리하라고 포기하려던 순간 강사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춤은 완벽함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살았을까.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갑옷 속에서 강현주라는 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한 사람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강현주만의 시간이 되었다. 댄스를 추는 동안만큼은 계급장도 부담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오늘은 성우에게 춤이라도 배워보라고 해야겠어. 47세의 나이에 시작한 댄스였지만 이만큼 스트레스가 풀리는 운동도 드물었다.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계급장을 벗어던지고 그저 강현주라는 한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핸드백에서 트로트 무늬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화려한 색깔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단장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다. 아들을 보러 가는 일에 사단장 전용차를 쓸 수는 없었다. 아니야, 오늘은 개인 차량으로 갈게. 운전대를 잡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곡에 맞춰 어깨가 절로 들썩였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봄날의 경치가 유난히 싱그러웠다. 부대까지는 40분 거리. 성우가 입대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처음엔 매주 면회를 갔지만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한 달에 2번으로 줄였다. 그래도 오늘은 꼭 가봐야겠어. 목소리가 이상했거든.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성우의 목소리에 뭔가 떨리는 기운이 있었다. 아마 신병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면회증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이 차창으로 다가왔다. 강현주는 신분증과 함께 면회 신청서를 건넸다. 위병의 시선이
그녀의 화려한 복장에 머물렀다가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통과하세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면회실 건물로 향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가벼운 발걸음에서 기대감이 묻어났다. 면회실 입구에서 몇몇 간부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늘은 그저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어머니들 참 다양하게 오시네. 누군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강현주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사단장 생활을 하면서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받아온 시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면회객들 사이에 앉아 성우를 기다렸다. 대부분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화려한 복장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뭐 어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시계를 보니 면회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어머니는 몇 번째 면회세요? 5번째요. 어머니는요? 저는 3번째예요. 우리 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리며 간부 한 명이 들어왔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대위였다. 그의 시선이 면회객들을 훑어보더니 강현주에게 멈춰섰다. 눈빛에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스쳤다. 오대위는 면회객 명단을 확인하며 하나씩 호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어조가 깔려 있었다. 이상민 어머니, 김철수 어머니, 강성우. 그가 잠시 멈춰섰다. 강성우라는 이름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다. 강성우 어머니. 강현주가 일어서자 오대위의 시선이 그녀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었다. 주황색 티셔츠, 트로트 스카프, 운동화.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실례지만 어머니는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현주가 당황했다. 면회 왔는데요? 면회요? 그 복장으로?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대위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군부대예요, 군부대. 댄스홀이 아니라고요. 강현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운동 마치고 급하게 와서. 운동이요? 어떤 운동인데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하시죠? 오대위의 목소리에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 서 있던 이상병과 박일병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에이, 대위님. 요즘 아줌마들은 다 저래요. 젊은 척하려고. 이상병의 말에 오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이 생각 좀 하고 다녀야지. 여기 젊은 병사들이 보는데. 강현주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아들을 만나야 했다. 그 순간 성우가 면회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강현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 움츠린 어깨, 그리고 눈가의 어둠. 엄마. 성우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는 어머니의 화려한 복장을 보고 더욱 움츠러들었다. 성우야, 보고 싶었다. 강현주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오대위가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면회 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자세하게 면회 규정을 설명했다. 그러는 동안 다른 면회객들은 이미 가족들과 상봉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복장 규정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강현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성우가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앉아요. 성우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뭔가 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현주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밝고 수다스러웠던 성우가 아니었다. 요즘 어때? 적응은 되고? 응. 그럭저럭. 밥은 잘 먹고? 응. 단답형 대화만 오갔다. 성우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다. 특히 오대위 쪽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강현주가 아들의 팔을 만지려 하자 성우가 움찔했다. 그 순간 소매 사이로 어두운 자국이 보였다. 성우야, 이게 뭐니? 아, 그냥 훈련하다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목 뒤쪽에도 손목에도 희미한 멍 자국들이 있었다. 성우야, 혹시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신병 때는 원래 다 이래. 성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했다. 강현주는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21년간 키워온 아들의 모든 표정과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지금 성우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면회가 끝나고 성우가 생활관으로 돌아간 후 강현주는 화장실에 들렀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나 정말 힘들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강현주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신병인 것 같았다. 성우 그 자식도 오늘 또 맞았다던데. 혈관 속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성우라는 이름, 그리고 맞았다는 말. 무릎에 힘이 풀렸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가 금세 분노로 가득 찼다. 내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신병이 강현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니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 말 안 들었어요. 강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병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사라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까까지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창백하고 굳어진 얼굴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성우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차에 앉아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우 그 자식도 오늘 또 맞았다던데. 또라는 말이 특히 마음을 찢었다. 한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을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면회 와줘서 고마워. 빨리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단정한 옷 입고 와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야.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엄마, 나, 그리고 삭제된 듯 보이지 않았다. 아마 쓰다가 지운 것 같았다. 성우의 지옥 같은 나날들은 입대 후 일주일째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우임 관계의 훈육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다. 야, 강성우. 이리 와봐. 저녁 점호 후 생활관에서 이상병의 부름이었다. 성우는 긴장하며 다가갔다. 네 어머니가 오늘 면회 왔다며? 네, 선임. 그런데 복장이 좀 특이하더라.
춤추는 옷 같은 걸 입고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의 취미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선임, 제 어머니는 뭐 말대꾸해. 이상병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박일병도 옆에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머니가 그 나이에 춤춘다고? 창피하지도 않나? 선임, 그런 말씀은. 그 순간 이상병의 주먹이 성우의 배를 가격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성우는 몸을 구부리며 숨을 헐떡였다. 야, 이 자식아. 선임한테 말대꾸하는 게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 진짜 미안하다면 네 어머니한테 말해. 다시는 그런 꼴로 오지 말라고. 그날 밤 성우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춤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괴롭힘은 점점 조직적이 되었다. 이상병과 박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야, 댄서 아들. 오늘 청소는 내가 다 해. 댄서 아들, 빨래도 내가 해라. 댄서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성우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심부름은 기본이었다. 밤늦게 라면을 끓여달라, 담배를 사와라, 구두를 닦아라. 거부하면 주먹이 날아왔다. 야, 댄서 아들. 화장실로 와봐. 밤 11시, 소등 후였다. 성우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는 이상병, 박일병, 그리고 몇 명의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네가 뭔 짓 했는지 알아? 성우는 기억나는 게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점심시간에 웃었잖아. 동기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네가 웃을 자격이 있어? 네 어머니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다. 성우는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벽에 손 대고 서. 성우가 벽에 손을 대고 서자 발길질이 시작됐다. 옆구리, 등, 다리. 아픈 곳을 피해 차는 것이 더욱 치밀했다. 소리내면 죽는다. 성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눈물이 흘러도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제 알겠지? 네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육체적 폭력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정신적 고립이었다. 동기들도 자신과 엮이면 같이 당할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야들아, 댄서 아들이랑 말하지 마라. 전염될까봐. 점심시간에도 혼자, 훈련 시간에도 혼자. 성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밝은 웃음, 댄스를 출 때의 행복한 표정. 그런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우는 고개를 젓곤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지 뻔했다. 현주는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신나게 틀어놓았을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와도 전혀 흥겹지 않을 것 같았다. 신호등에서 멈춰 설 때마다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움츠린 어깨,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팔과 목에 있던 멍자국들.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성우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 군대 내부의 은밀한 괴롭힘은 외부의 개입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는 법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핸드폰을 바라봤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부대에서는 자유롭게 통화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성우야, 엄마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10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냥 적응 기간이야. 걱정 말고 엄마도 댄스 열심히 해. 댄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오늘 오대위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댄스홀이 아니라고요. 나이 생각 좀 하고 다녀야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성우는 문자에서 이모티콘을 자주 썼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문체도 평소보다 딱딱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자를 보내는 건 아닐까? 자정 무렵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다. 아들이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 누가 주동자일까? 간부들은 알고 있을까? 핸드폰이 진동했다. 성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더 심해질 수 있어. 이번엔 평소의 성우 같았다. 아마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보낸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일부 선임들이 나를 괴롭혀. 맞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근데 이런 건 어디서든 있는 일이라고 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오대위님이.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 오대위. 오늘 어머니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아들의 괴롭힘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다. 사단장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성우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참아. 엄마, 절대 부대에 연락하거나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큰일 당할 수 있어. 알겠어. 엄마를 믿어. 하지만 강현주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새벽 5시부터 잠이 깨어 있었다. 평소라면 주말 아침에는 늦잠을 자거나 여유롭게 댄스 연습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커피를 마시며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다. 밤에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나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꿈에서라도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21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핸드폰을 들고 부대 전화번호를 찾아봤다. 하지만 성우의 당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사단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이용하면 해당 부대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월요일 사단장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해당 부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공식적인 감사나 조사는 아니고 단순한 현황 파악이라고 했다. 사단장님, 301부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부관이 가져온 자료를 살펴봤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사고율도 평균 이하, 병영생활 만족도도 양호, 간부들의 평가도 무난했다. 하지만 이런 서류상의 수치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괴롭힘이나 폭력 같은 은밀한 문제들은 절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이 부대에서 최근에 특이사항이나 신고 접수된 것이 있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탈영 시도가 한 건 있었고 몇 달 전에 의병 전역 신청이 2건 있었습니다. 탈영과 의병 전역. 이런 것들이 바로 부대 내 문제의 징후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사과장을 따로 불렀다. 그는 강현주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였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 301 부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내부 조사를 해줄 수 있어? 조사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단장이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병사들 간의 관계, 특히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 그리고 간부들의 대응 태도.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신중하게 해줘. 절대 발각되면 안 돼. 조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사단장의 진심을 읽었다. 화요일 저녁, 성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엄마, 오늘 진짜 심했어. 이상병이랑 박일병이 나를.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어떻게 심했는데? 밤에 화장실로 불러서 주먹으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 그날 밤 11시 성우는 화장실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댄서 아들, 오늘 점호 때 대답 소리가 너무 컸어. 이상병의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 사실 그들은 그냥 성우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벽에 손대고 서, 성우가 벽에 손을 대고 서자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소리내면 진짜 죽는다. 박일병이 성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갈비뼈를 겨냥한 정확한 타격이었다. 성우는 몸을 구부리며 신음을 참았다. 네 어머니가 춤추는 모습 생각해봐. 창피하지도 않나? 이상병이 성우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았다. 둔탁한 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네가 여기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야. 발길질이 이어졌다. 다리, 허리, 어깨. 아픈 곳을 피해서 차는 것이 더욱 치밀했다. 이제 네 어머니한테 말해봐. 다시는 그런 꼴로 오지 말라고. 제발. 우리 엄마는. 뭐? 또 말대꾸해? 더 강한 주먹이 옆구리를 가격했다. 이번에는 정말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폭행이 끝나고 성우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었다. 강현주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엄마가 당장 가서. 안 돼, 엄마. 그러면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걔들이 그랬어. 외부에 알리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협박 패턴이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 성우야, 그럼 다른 간부들은 몰라? 오대위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못 본 척해. 오히려 내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 오대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다.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조자로서 똑같이 죄가 있었다. 수요일 새벽 2시 성우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거기서 끊어졌다. 강현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를 걸기도 어려웠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성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성우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다쳤어? 갈비뼈 금이 갔어. 그리고 머리도 좀. 근데 엄마, 절대 오면 안 돼. 여기 간부들이 다 있어. 뭐라고?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할 거야.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통화가 끊어진 후 강현주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왔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다.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새벽 1시 응급실로 실려온 성우의 상태는 심각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머리에는 10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가 있었다. 어떻게 다쳤다고 하셨죠?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오대위가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다. 이 상처 패턴을 보면 낙상보다는 둔기에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분명히 계단에서 떨어진 거입니다. 오대위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섞였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군 관련 환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부대 복귀해야 해요. 하지만 갈비뼈 상태가 괜찮습니다. 부대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결국 성우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수요일 오후 마이너스 병원 몰래 방문. 병원에 입원한 성우를 몰래 보러 갔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해서 잠깐 볼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갈비뼈 부위에 깁스를 한 채로 누워 있었다. 엄마, 왜 왔어? 성우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성우야, 엄마에게는 진실을 말해. 성우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병이랑 박일병이 밤에 화장실로 불렀어. 그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발로 옆구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강현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제 그만해도 돼. 안 돼, 엄마. 아직 안 돼. 걸리면 나 정말 위험해져. 그 순간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부대 간부들이 문병을 온 것 같았다. 성우가 재빨리 어머니의 손을 놓으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강현주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오대위와 마주쳤다. 어머니가 여기 왜? 아들이 다쳤다고 해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단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오대위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다. 대위님,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신병들은 다 적응하기 힘들죠. 특히 요즘 애들은 약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현주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여기서 폭발해서는 안 됐다.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대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27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단장으로서는 강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너무 약했다.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이 말리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뭔가 행동해야 했다. 핸드폰을 꺼내 조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나야. 하나 부탁할 일이 있어. 목요일 오전 조사과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비공식적으로 해당 부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사단장님,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당 부대에서 최근 6개월간 의병 전역 신청이 5건, 자해 시도가 3건 있었습니다. 모두 신병들이었고 공통적으로 적응 실패로 처리되었습니다. 간부들의 대응은
오대위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나? 조사과장이 파일을 펼쳤다. 첫째, 의무실 기록입니다. 최근 3개월간 신병들의 상처 치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되었지만 패턴을 보면 의도적인 폭행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둘째, 면회객들의 증언입니다. 여러 부모들이 자녀의 이상한 변화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면회 때마다 긴장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셋째, 탈영 시도자와의 면담 내용입니다. 작년에 탈영을 시도했던 병사를 추적해서 면담했는데 이상병과 박일병의 이름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강현주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아들이 당한 일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다. 오대위의 과거 기록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대위는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부하관리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요즘 애들이 약해서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봐. 구체적인 증언자들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현장 증거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줘. 더 늦으면 안 돼. 강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조사과장은 은밀하게 여러 목격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전역한 병사들이나 타부대로 전출간 병사들이었다. 이상병과 박일병이 주동이었어요. 개들이 댄서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오대위는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직접 목격하고도 군기잡기라고 하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 있었나요?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 심부름 강요, 인격 모독. 거의 매일이었어요. 우리도 같이 당할까봐 못 본 척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쌓여갔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성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더욱 급박한 내용이었다. 엄마, 나 퇴원했어. 근데 부대로 돌아가야 해. 뭐라고?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오대위님이 꾀병 부린다고. 더 이상 입원하면 징계라고 했어. 갈비뼈가 금이 간 게 꾀병이야? 의사가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제로 퇴원시켰어. 이제 정말 한계였다. 다친 아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다니. 성우야, 엄마가 이제 나설게. 엄마 안 돼. 정말 위험해져. 걔들이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미 이만큼 심한데 더 심해질 게 뭐가 있어? 엄마 걔들이 말했어.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협박의 수준을 넘어 살인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성우가 부대로 돌아간 그날 밤 더욱 잔혹한 일이 벌어졌다. 댄서 아들, 병원에서 뭔 말했어? 이상병이 성우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박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 2명도 함께였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말? 의사한테 진짜 이유 말하지 않았어? 안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상병이 성우의 멱살을 잡았다. 좋아. 그럼 이제 확실히 해두자. 앞으로 누구한테든 진실을 말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일병이 성우의 휴대폰을 뺏었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할 때는 우리가 확인하고 보내는 거야. 이상한 말하면 바로 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 네가 죽어도 군사고로 처리될 거야.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 성우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정말 도망갈 곳이 없었다.
금요일 새벽 3시에 성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다.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성우가 뭐라고 하든 위험하든 이제는 사단장으로서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새벽 4시 제복을 꺼내 입었다. 평소 어머니로서 입던 편안한 옷이 아니라 사단장의 정복이었다. 어깨에 별이 반짝였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부터는 강현주라는 어머니가 아니라 육군 사단장이었다. 새벽 5시 조사과장에게 긴급 연락을 했다. 과장님, 오늘 작전을 실행한다. 사단장님, 아직 증거가 완전하지. 충분해.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 공식 감사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시찰이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도 대기시켜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사전에 알려주면 안 돼. 완전히 기습이어야 해. 강현주는 마지막으로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금요일 오전 부대 정문. 사단장 전용차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위병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방문이라고 미리 연락받지 못했는데요. 급한 일이야. 지휘관실로 안내해. 차에서 내리는 강현주의 모습을 본 부대원들이 술렁였다. 며칠 전 화려한 옷을 입고 왔던 그 여성이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오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며칠 전에 조롱했던 여성이 자신의 최상급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부대 앞마당에서 사단장 전용차를 본 순간 오대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고 없는 사단장 방문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였다. 혹시 지난번 강성우 사건 때문인가?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단장이 직접 올 리는 없었다. 단순한 안전사고로 처리했는데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사단장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만난 그 여성. 주황색 티셔츠에 트로트 스카프를 두른 채로 왔던. 설마 그 사람이. 오대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신이 댄스홀이냐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성이 사단장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강성우. 그럼 강성우의 어머니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성우 이병의 어머니가 바로 강현주 사단장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몸이 떨렸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사단장님. 오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다른 간부들도 긴급히 모여들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강현주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다. 평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냉철한 지휘관의 시선이었다. 지휘관실에서 얘기하자. 오대위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자신이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댄스홀이냐고. 나이 생각하고 다니라고. 아, 내가 뭔 짓을. 지휘관실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였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방문에 긴장하고 있었다. 오대위만 유독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강현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 시선이 오대위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간부들이 숨죽이며
사단장의 첫마디를 기다렸다. 며칠 전에 이 부대에 면회를 왔었다. 부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 면회를.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강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떤 대위가 면회 온 어머니를 보고 여기가 댄스홀이냐고 물어보더군.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오대위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나야. 이번에는 부대장까지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대위를 바라봤다. 사단장님. 그건 오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강현주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현주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어머니의 아들이 이 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는 거야.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강성우 이병. 내 아들이야. 이 말이 떨어지자 몇몇 간부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다. 사단장의 아들이 자신들 부대에 있었고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오대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온몸이 떨리며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강현주가 파일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이상병과 박일병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 첫 번째 자료였다. 의무실 치료 기록, 목격자 증언, 상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대위의 방조와 은폐. 두 번째 자료. 오대위가 군기잡기라고 하며 괴롭힘을 방관한 증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친 병사를 강제로 퇴원시킨 일까지. 세 번째 자료. 병원 의료진의 증언과 강제 퇴원 지시 기록.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부대장이 자료를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오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강현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럼 이건 뭐지?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오대위가 괴롭힘 현장을 목격하고도 군기잡기라고 한 증언서였다. 이것도 몰랐다고 할 거야? 오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를 보고 뭐라고 했지? 강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춤꾼이냐고 했지? 나이 생각 좀 하고 다녀야지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맞아. 나는 춤을 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강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았잖아.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오대위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사단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오대위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부대장님. 강현주가 부대장을 불렀다. 예. 오대위를 즉시 보직 해임하고 조사를 위해 격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대장이 즉시 명령을 내렸다. 헌병들이 들어와 오대위의 양쪽 팔을 잡았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오대위가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강현주는 듣지 않았다. 끌어내세요. 오대위가 끌려나가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18년간의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다. 오대위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병사들 사이에 충격이 퍼졌다. 야, 저기 봐. 오대위님이 헌병대한테 끌려가고 있어. 뭔 일이야? 사단장님이 오셨대. 그런데 며칠 전에 면회 온 그 아줌마가 사단장님이래. 뭐라고? 그 춤추는 옷 입고 온 분이? 맞아. 그리고 강성우 어머니래.
병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그동안 강성우를 괴롭혔던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았다. 그럼 강성우가 사단장 아들이었다고? 대박. 그럼 이상병이랑 박일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곧이어 헌병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와 이상병과 박일병을 연행해 갔다. 이상병, 박일병 앞으로 나와.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다. 두 병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뭔 일입니까? 이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강성우 이병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들이 수갑을 꺼내자 박일병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군기잡기였어요. 군기잡기가 폭행이냐? 헌병대장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게 아니라 이상병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헌병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자 두 병사는 완전히 절망했다.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병과 박일병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다. 그동안 그들을 무서워했던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 진짜 끝났구나. 당연하지. 사단장 아들을 건드린 거잖아. 근데 강성우는 괜찮을까?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성우에게 집중됐다. 성우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우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강현주는 사단장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힘들었지? 엄마가 사단장인 줄 몰랐어. 몰라도 돼. 나는 그냥 내 엄마야. 강현주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성우가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정말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았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부대 전체를 바꾸는 일이 남아 있었다. 부대 방송실 전면 개혁 선포 강현주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전 부대원들이 방송을 듣고 있었다. 나는 육군 사단장 강현주다. 방송이 시작되자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다. 며칠 전 나는 이 부대에 면회를 왔었다. 그때 한 간부가 나를 보고 댄스홀이냐고 물어봤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래, 나는 댄스를 춘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강현주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조롱했다. 나이 먹은 여자가 무슨 춤이냐고, 여기는 군대라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뭘 했나? 약한 병사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은폐했다. 이게 군인다운 일인가? 병사들이 숨죽이며 방송을 들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바뀔 거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곳,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곳으로.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강한 군대는 적을 무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것이다. 방송이 끝난 후 즉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었다. 첫째,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괴롭힘이나 폭력을 목격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간부들의 정기 순환 근무. 특정 간부가 한 부대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했다. 셋째, 병사들의 정기 상담 의무화. 모든 병사가 월 1회 이상 전문 상담사와 면담하게 했다.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자 부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야,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 맞아. 선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 이상병과 박일병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
선후임 관계는 유지되지만 인격적 모독이나 폭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성우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상병과 박일병이 사라진 후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성우야, 괜찮아? 동기 병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응, 이제 괜찮아. 내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사단장이실 줄이야. 나도 몰랐어. 그냥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성우가 미소를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근데 내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다. 우리도 전역하면 뭔가 취미 생활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일주일 후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다. 모두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김대위입니다. 새 대위의 첫 인사는 오대위와 완전히 달랐다. 앞으로 이 부대는 모든 병사가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 후 부대 체육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대 체육관에서 건전한 취미 활동 시간에 몇몇 병사들이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성우가 앞에서 간단한 스텝을 시연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한 발짝씩 음악에 맞춰서. 다른 병사들이 서툴게 따라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야, 이거 생각보다 운동이 되는데? 맞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성우야, 내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야? 응.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체육관에 들어와 이 모습을 보고 웃었다. 좋은 아이디어네. 앞으로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 같은 시간 시민회관에서 강현주는 여전히 시니어 댄스 강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선생님, 요즘 더 생기가 있어 보이세요. 강사가 말했다. 그런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 아들이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해결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강현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석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때의 절망적인 기간을 거쳐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음악이 시작되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스텝 하나하나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정기 면회 날 강현주는 이번에도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간부들이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면회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현주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성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깨가 펴져 있고 표정도 밝았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우리 부대가 모범부대로 선정됐어. 병영문화 개선 부문에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그 발표를 하게 됐어.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성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몇 달 전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용기를 내줘서 모든 게 바뀌었어. 아니야. 내가 견뎌냈기 때문이야. 근데 엄마, 정말 고마워.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강현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성우가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 객석에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앉아 있었다. 저희 부대의 변화는 한 분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분은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현주도 객석에 앉아 아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우가 잠시 멈춰서더니 어머니를 바라봤다.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발표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다. 성우야, 정말 잘했다. 강현주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우리 모두 덕분이지. 그런데 정말 많이 컸다. 엄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더 당당해지신 것 같고.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저녁하면 정말 댄스 배울 거야. 그래, 같이 배우자. 그런데 어떤 댄스부터 시작할까? 라인 댄스가 어때? 쉽고 재미있어. 좋아. 그럼 엄마가 선생님이네. 후후, 그럼 수업료 받아야겠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대 앞마당에 울려 퍼졌다. 6개월 후 시민회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시니어 댄스 강습실에 젊은 남성이 한 명 앉아 있었다. 바로 전역한 성우였다. 어머니, 아들분이신가 봐요? 다른 수강생이 물어봤다. 네, 맞아요. 오늘 첫 수업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취미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보기 좋네요. 강사가 음악을 틀자 수업이 시작됐다. 성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자, 성우 씨. 이렇게 스텝을 밟아보세요. 어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이자 성우가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처음엔 다 그래. 금방 늘어. 1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 모자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어때? 재미있었어? 응, 생각보다 좋더라. 그리고 엄마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어. 뭐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그리고 뭔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강현주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계속 다닐 거야? 당연하지. 엄마랑 같이 하는 건데. 강현주가 공식 업무로 해당 부대를 다시 방문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부대 곳곳에서 병사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체육관에서는 여전히 라인 댄스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보고했다. 사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병사들의 만족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병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강현주가 생활관을 둘러봤다. 벽에는 인권 존중, 동료애, 상호 배려 같은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강현주는 뿌듯함을 느꼈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강현주의 이야기는 다른 부대들에도 전해졌다. 많은 지휘관들이 자신의 부대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부대는 어떨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까?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도 받았다. 하지만 강현주는 개인적인 인터뷰는 거절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대신 군 전체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만 공식 발표했다. 모든 병사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군의 시작입니다. 강현주는 여전히 매주 댄스 강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성우도 함께한다. 때로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와서 가족 댄스를 추기도 한다. 사단장으로서의 업무도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부하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사단장님, 오늘도 댄스 수업 가시나요? 부관이 물어본다. 응,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려면.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간부들도 각자의 취미를 당당하게 즐기기 시작했다. 성우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성우는 여전히 매주 어머니와 함께 댄스를 춘다. 그것이 자신들의 특별한 유대감이라는 것을 안다. 오대위는 불명예 전역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권위를 남용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진정한 리더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의 몰락은 다른 간부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두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들도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다. 해당 부대는 이제 모범부대로 불린다.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병사들의 만족도는 최고 수준이고 자발적 복무 연장 신청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모든 병사들이 자신감 있게 생활한다. 여기서 군 생활에서 좋았다. 사람 대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전역하는 병사들의 공통된 소감이다. 이 사건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니어 댄스 발표회에서 강현주와 성우가 무대에 올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황색 의상을 입고 있고 성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다. 두 사람의 춤사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다른 부대 간부들도 와서 응원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도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한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성우가 말한다.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준 우리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강현주가 마이크를 이어받는다. 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온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남는다.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 박수 소리에는 감동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강현주 사단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라고, 춤을 추는 것도, 노래를 하는 것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도 모두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